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 때 CBS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날 그 패스트트랙 그 나경원 대표 당신이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 아니야? 뭐 김경일 한다 뉴스에 출연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토론회가 있었죠. 예. 저는 한동훈 대표를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살짝 올라왔어요. 대기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었는데 저는 저를 못 볼 줄 알았는데 눈이 한번 마주쳤거든요. 근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예.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거였어요. 미담이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쿨하신 분이구나. 장동영 의원이 그랬어요. 예.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봤대요. 예. 김규환 실장님 그렇게 불편하세요? 했더니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지 굉장히 쿨하신 분이라고. 심지어 진중권 교수하고 한동훈 대표가 좀 친분이 있잖아요. 예. 진중권 교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때요? 한동훈 대표한테 가서 김규환 실장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대요. 알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한판 내부자들 처음으로 1시간으로 방송 편성해서 하고 있죠. 예. 자, 일부에서 얘기하던 오세훈 시장 얘기를 우리 김기환 논설위원이 더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 예. 예, 아니 저 설명을 하다 말아가지고 예.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동훈 저 대표의 이제 뭐 대항마처럼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이게 경계하는 게 친윤 주자로 이렇게 지목되는 걸 되게 경계해요. 오세훈 왜냐하면 시장. 원희룡 예.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예. 원희룡 대표 전당대회 때 친윤 후보인 것처럼 했다가 사실 효과를 보고 오히려 역효과 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무윤무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동훈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내 정치한다.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내 정치한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항상 젊은 그 변호사 생각을 하시는데 61년생이에요. 그래서 차기 2027년 대선이 사실상 정치 마지막 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2032년에 대선 나오시면 예. 그때 72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젊은 오세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번 대선 도전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작심하고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조직화 이런 거 주력하고 있고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진들하고 연세동 이런 걸 굉장히 모임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게 그거잖아요. 한국 정치에서 유일한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 아마 오세훈 2004년에 선거법 이걸 겁니다. 그 지구당 그 폐지하고 그 50배 접대 받으면 과태료 내고 기업 정치 후원 금지한 거 이런 거 이제 평가받고 이걸 굉장히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지구당 부활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만 나오면 바로 이제 반박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이걸로 이제 차별화하면서 그 정치 개혁을 이제 주도해 나가겠다는 생각인데. 그 내년에 9월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당 대표직을 어쨌거나 이제 떠나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새로운 당 대표 후보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서 당내 입지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짜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그 젊은 정치인과 연대를 해서 새로 충격적인 예. 본인의 생각이시죠. 그래서 충격적인 정치인이 별로 없는데 누가 충격이에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거 누구예요? 그거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어요. 충격적인.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 10개월이 남았으니까 좀 두고 보시죠. 뭐. 예. 중요한 걸 또 얘기 안 하시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 충격적인. 충격받을 준비 돼 있는데. 예. 자, 네. 자 다음 얘기는 민주당 얘기인데.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주 25일 날. 또 위증교사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지난주 재판 결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당내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여러 진단이 엇갈리기 있긴 하죠. 이 상황에서 누가 나서겠냐라는 분이 있고 그렇죠. 또 물밑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위원님이 물론 취재를 하셨죠. 물 위로 움직일 것 같아요. 물 위로. 예. 그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이 뭐 움직이면 죽겠다 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초일에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김부겸 그 전 총리 뭐 신삼김 중에 한 분이잖아요. 12월 1일 날 뭐 저 초일에 초청해서 강연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김부겸 전 총리랑 통화를 했는데 그 뭐 강연에서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뭐 미국 갔다 왔으니까 미국 정치 얘기하고 뭐 그래서 그러려면 얘기하지 마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 기사 한 줄도 안 돼.
네, 그랬어요. 그러려면 왜 해?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하기로 한 거 인터셉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건데 그 제대로 된 얘기 해야지.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좀 이재명 대표 좀 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 얘기하면 되겠냐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예. 초일회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좀 예. 차별적인 좀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초일회 그 모임이 이제 첫 일요일 날 모이는 모임이라서 초일회인데 예. 그 공개하는 행사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기자들이 찾아오면 비공개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은근히 기자님들이 많이 찾아서 취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김동연, 네, 김경수 원래는 세 분인데. 김경수 지사가 11월 말에 입국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일회의 계획은 12월 1일 날 그 초청 강연을 김경수 지사에게 맡기려 하는데 본인이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월로 귀국하겠다고 하시더니 최근엔 다시 2월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이제 초일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계속 피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정치적 자산이 뭐 기반이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연 뭐 지금 현재 경기지사는 오늘 저기 이재명 대표랑 뭐 수원에 무슨 목골 시장인가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초일회 분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재명 딱가리냐 거기 왜 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신삼김 해서 좀 차별하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수행원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일회가 근데 그렇게 센 분들이에요? 뭘 또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초일회 활동의 자산으로 이 삼김 이 세 분을 좀 안고 가고 싶은데 김종현 지사 자꾸 이렇게 모호한 행동을 하니까. 아니 다시 말해서 그 초일회라는 분들이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세 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세력인가? 붙으면 이분들이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세력이에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초일회 무슨 활동이 그게 중요한 것이냐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우리 박 시장님과 김웅 의원님 평가해 주세요. 뭐 초일회 나중에 초일회로 만났지만, 그러니까 친명 중심의 뭐 일극 체제다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가 많았을 때 나름 목소리를 낸 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비명계에서 목소리를 냈던 분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초일회가 어떤 전략적 행동, 전략적 판단, 전략적 메시지를 내야지 사실 대부분 지난 공천에서 피해를 봤잖아요. 저는 사실 피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있었고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 분노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건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일 전제는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는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얘기인데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른바 친명으로 불리는 사람들과 또 새로운 기회를 잠재적인 잠룡들과의 세력 다툼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그냥 분노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쟤네가 나를 그때 어떻게 했지? 이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초일회에서요. 그 신삼김 하는데 진짜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기대를 거는 사람은 이 세 분이 아니고 박용진 전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꼭 저한테 당부할 때 삼김 일박으로 해달라. 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부에서는 박용진 일박.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용진은 반 이재명 스토리가 있다. 이재명한테 죽은 거 아니야. 세 사람이 이재명한테 당한 게 뭐 있어. 김부겸은 선대위원장도 하고 김동연이 뭘 피해본 게 있고 김경수가 뭘 피해본 게 있어. 근데 박용진은 이재명한테 칼 맞은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명 행사에서 기사 회생한 사람이 최소 10명에서 30명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30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10명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은? 임종석 실장은 별로 본인이 활동할 의지가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그렇군요. 초일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일회 분들은 15명이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방송 나가겠답니다. 그래서 양기대 의원, 박용진 의원, 김부겸 방송 나가겠다. 한판 승부도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제작진한테 얘기했어요. 섭외해라. 다음 주도 발동 시작하고 메시지 내겠대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두고 보시면 아잖아요. 제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또 방송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쉬었다가 저도 그 전에 한번 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도 경선에 뛰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뭐 다음 또는 차차기를 노리는 전략이 있고 일단은 사실 서울시장에도 관심이 많아요. 서울시장에 더 관심이 많다. 서울시장에 서울시장에도 도 관심이 많고 일단 본인이 더 큰 걸로 크기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자리를 한번 노리고
예. 또는 되고 경험을 더 쌓고 가는 것도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근데 박재용 앵커가 저 초이레를 좀 이렇게 너무 이제 미약한 소형 선박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15명은 한 명의 이탈한테 똘똘 뭉쳐 있다. 제가 처음에 초이레를 모임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본인의 신원이 참여한다는 걸 밝히기를 꺼려했어요.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공개다. 그때 얼굴 공개 안 했던 이름 밝혀달라 그랬어요. 아. 정춘숙 의원, 아. 기동민 의원, 이용우 의원, 고영진 의원. 그래서 함께 있는 사진 다 공개도 좋다. 아. 그리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예. 이분들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부터 목소리 내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5일 날 선거 나온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우리 김웅 의원님은 또 김부겸 전 총리의 잠재력을 주목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기 잠재력이요? 예.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가, 누가 가장 힘든가. 그러니까 각 당에서 좋아하는 당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막상 결선 붙었을 때 우리가 가장 버거울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김부겸 전 총리보다 더 무서운 카드는 없다고 보고 초이레 자체가 지금이야 뭐 예를 들어서 다 야인들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 저는 사실 지난번에 21대 때 제가 주목했던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 중요하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저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잡으면 우리한테 매우 우리 당에게는 위협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행히 비명 행사를 하면서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뭐 명태균 씨나 뭐 김건희 여사하고 거기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아마 다음번에 어려울 것이고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하고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은 다음번 대선 주자로 어렵지 않을까. 저는 벌써부터 네. 좀 그렇게 봅니다. 그 말 나오신 김에 이재명은요 하고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요. 예. 그 선거 나와서 주영이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대표직 절대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주변하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직 임기가 내년 8월인가까지잖아요. 그러니까 633 원칙하면 내년 5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는 셈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대표직 안 물러난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자, 한판 내부자들의 우리 김기현 논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한판 내부자들이 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굉장히 그 방송마다 파급력이 컸고 그래서 저희 결정적인 순간 몇 가지 영상 클립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하려는 일단 두 편을 꼽았어요. 저희 제작진이. 헌정 방송인가요? 헌정 방송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순간 한번 기억해 보자 하는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영상 뭐였을까요?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부를 것 같아요. 혹시 들은 바 있어요? 아니 저는 호칭 얘기 못 들었습니다. 왜 이걸 공개하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 들으니까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예. 항상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다. 예, 자, 요 장면입니다. 그 사람. 아 이게 그 사람. 예. 그 사람 요 영상이 오랜만에 보는데요. 예. 쑥스럽네요. 제가 사실 굉장히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이 방송한 이후부터 제가 한동훈 대표 지지자님들로부터 예. 반한 인사로 이제 공격받기 친년 시작한. 반한 인사. 예.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리신 분들이 그분들이신가? 그때부터 저를 이제 반한 인사로 이제 하는데 예. 이 얘기는요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여의도에 이미 파다한 얘기였고 예.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이 많아요. 검찰 출신 모 인사는 한동훈 대표가 만나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XS 소리다.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로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부인을 안 하고 뭐 측근을 통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시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 때 CBS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날 그 패스트트랙 그 나경원 대표 당신이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 아니야? 뭐 이정현 한다 뉴스에 출연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토론회가 있었죠. 예. 저는 한동훈 대표를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살짝 올라왔어요. 대기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었는데 저는 저를 못 볼 줄 알았는데 눈이 한번 마주쳤거든요. 근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거였어요. 미담이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쿨하신 분이구나. 그 사람은 김기현 실장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좀 유감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분이라 죄송 한동훈 대표님이
제가 딱 하나 다른 방송 출연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어요. 그 방송에 출연을 할 방송 예정이었는데 말이죠, 방송. 예. 예. 그 방송에 제가 출연하는 것 때문에 안 나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종편에 한동훈 대표의 마음인지 그걸 모시는 그 참모들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모들의 생각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일정이 좀 바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나오는 문제 가지고 그 방송사 제작진이 가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예. 결국은 제가 안 나오는 조건으로 방송을 출연하셨습니다. 예. 근데 너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김 실장님이랑은 같이 방송을 못 하겠다. 네. 요게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 뜻이든지 또는 아니 참모의 그렇지.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저 그 사람만 나왔었으면 그렇게는 안 나왔겠지.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제가- 클립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요 클립 때문에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게 자, 또 요 있는 클립이 거지. 있습니다. 요 클립도 뭐죠, 좀 예. 아이고 중요한 액션. 제가 언제냐면 1월이에요. 1월 그 디올백 문제로 그 당정 간에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아하.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우리 흔한 말로 일십이라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예. 자, 지난 7월 4일 방송이에요. 요 진짜 방송 이후에 몹쓸 사람이나 이런 예. 방송을 했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가해자구만, 종편에서 원문이 가해자. 공개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선 과정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전당대 됐었는데 판에 그냥 굉장히 제가 무리를 참 빚었는데 예. 사실 그날 이후부터 제가 이제 별명이 예. 문자 김 선생이 돼가지고 문자 김밥 김 선생. 김선생은 들어봤어도 이 문자 아. 김 선생 얘기 또 들어가지고 그래서 참 민망한데 예. 그리고 자꾸 무슨 자료만 있으면 명태균 항공폰 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자꾸 공개하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하. 근데 사실은 저 문자를 제가 예. 1월에 입수를 해서 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제작진한테 가서 약도 좀 올렸죠. 제가 아. 뭐 하나 갖고 있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사실 아. 기억나시죠? 그랬었는데 제가 왜 그걸 공개했냐면 예. 다른 언론사에서 공개할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아하. 그때 나온 거지 무슨 전당대 판세 무슨 영향을 미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보도한 다음에 예. 5일이 지나서 채널 A와 TV조선이 공개 다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근데 이 공개하고 나서 참 두 분한테 참 미안했습니다. 아, 목이 메이시네. 자, 예.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첫 번째는 예. 저 대통령실에 계신 모분 저희 회사에 잠깐 계셨다는 이유 하나로 또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아. 굉장히 공격을 받으시는 분이 모 있어요. 비서관? 뭐 이기정 의전 비서관 뭐 얘기하면 돼. 뭐 그 사람이 흘린 거 아니냐 뭐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분께는. 아,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준 걸로 돼 있는데 나랑 문자 얘기한 적 있어? 막 소리 지르서 왜 나한테 화를 내? 아니 방송에 가서 안 줬다고 얘기하면 되시지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그래갖고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굉장히 이철규 의원 이기정 비서관은 아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혹시-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얘기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게는 안 하죠 제가 예. 마지막 방송에.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네. 방송을 근데 또 한동훈 대표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잠시 SNL 스타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동훈 대표에게 영상 편지 부탁합니다. 제가요? 예. 영상 편지요? 예. 저 반환 아닙니다. 예. 네. 아, 그럼 된 거죠. 끝이에요? 11월 7일 날 제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막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문제 있다라고 막 비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댓글이 좋아졌더라고요. 김규환이 드디어 제정신 찾았다. 제정신 돌아왔다. 이렇게 하시고 저 항상 제정신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문제가 예. 있네요. 어떤 뭐 문제? 이렇게 김규환 실장님이 오늘 또 처음 얘기하신 건데 예. 아니 아무리 그 사람 또 익십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선을 긋는 좋은 서사의 한 요소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걸로 그렇죠.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같이 방송은 안 하겠다. 그거는 이거는 그 예측입니다. 지도자급 추측입니다. 일단 추측이고요. 참모가 그랬든 예. 누가 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추측입니다. 같이 방송은 못 하셨죠. 결국 못했죠. 제가 그날 하루 빠졌죠. 매주 나가던 방송.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사히 여기셔야 돼. 왜요? 우리는 늘 방송 같이 하잖아.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건 지도자의 스타일은 아니죠. 아, 근데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저희 추석 특집에 특별 방송에 출연했어요. 아 그럼요. 한판 그리고 승부에. 장동혁 의원이 그랬어요. 예.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봤대요. 예. 김규환 실장님 그렇게 불편하세요? 했더니 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지 굉장히 쿨하신 분이라고. 심지어 진중권 교수하고 한동훈 대표가 좀 친분이 있잖아요. 예. 진중권 교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한동훈 대표한테 가서 김규환 실장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답하셨대요. 알고 있어요. 한동훈 저는-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이 방송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방송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예. 한 4분 남았는데 이거 국정원 국정원 뭐 얘기 좀 해야 해볼까요? 되는데 국정원 얘기 준비하신 거. 오늘 국정원. 분위기 봐서 연장 방송 한 5분 할까요? 아무튼 자 그러시죠, 뭐. 국정원 얘기. 국정원 어떤 얘기 준비하신 거예요? 국정원 예. 제가 네. 이 방송 국정원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도했었잖아요. 내부 사실 권력 제가- 투쟁 얘기. 권력 투쟁을 해서 결국 이제 김규현 그 당시 원장, 건축대 1차장 이제 동시 경질까지 이제 갔는데 예. 사실 이 방송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국정원 직원들한테 응원을 굉장히 받았어요. 많이. 국정원 직원들. 심지어 이거 블랙 요원이라고 아. 하는 사람들로부터 한국판 007. 이분들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응원을 받은 거죠. 이분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가 국정원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권력 내부 투쟁을 하고 투쟁이 권력 투쟁을 빠져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 칸막이 조직이잖아요. 국정원이. 그런데 회사 소식을 알 수가 없는데 김규환의 한판 승부를 통해서 박정희 한판 승부를 통해서 회사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저에게도 한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에게도 우리 회사 소식을 한판 승부를 통해 듣고 있어요. 이러면서 타부서 그러셨어요? 소식을 저희 방송에서 듣고 있다. 예. 그래가지고 계속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거 취재하면서 약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느낀 적이 한두 번 있어요. 언제 자동차가 따라왔어요?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과도하게 느낀 건지 몰라도. 예. 그래가지고 자동차는 항상 뒤에 많아요. 근데 사실 어느 제가 도로에 가든. 특정 지역을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제가 직원들을 만나서 이제 취재를 했거든요. 서너 분을. 예. 그런데 한 분이 굉장히 황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셨어요. 이분이 저하고 무슨 연고가 좀 있어요. 그 이후로 사실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정보를 준 적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거 나간 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계시잖아요. 예. 박지원 국정원장이 굉장히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하냐. 전 원장이 근데- 나보다 더 잘하냐?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국정원이 제대로 된 조직인 게 예. 전직 국정원장도 떠나면 소식을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끈 떨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국정원이 제대로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구나. 근데 아. 이분 얘기가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좀 국정원 조직을 생각해서 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 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자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가 또 한 번 2차 국정원 파동이 났잖아요. 홍장원 예. 6차장 파동이 있었잖아요. 조태용 거기서- 원장. 네, 조태용 원장하고 해서 지금 이제 육사 38기들이 뭐 농단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근데 지금도 좀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조태용 그 국정원장이 외교관 출신인데 예. 가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서 조직이 좀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국정원 직원들이 제일 국정원장으로 오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내부 직원이 승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파벌. 칸막이 조직으로 성장을 내가 파벌을 만들어서 파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제일 싫어하고 제일 선호하는 분들이 군 출신을 선호해요. 군 출신들은 파벌을 만들지 않고 정치질을 하지 않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괜찮은 사람이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인 출신들은 뭐 이러저런 분들 파벌도 좀 만들지만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정무 감각이 뛰어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 출신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예. 한 15초 남았어요. 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살짝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뭐 제가 여기서 그러면 안구의 습기 찬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헌정 방송까지 해주셔서 되게 대단히 고맙고 예. 여러분들 한판 승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발 올해까지 80만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하셨고 또 그런데 여기서 나가시지만 또 중요 현안이 발생하면 또 오실 수도 있다는 점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료 액수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김규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